잭슨홀 미팅이 끝났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잭슨홀 미팅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주식의 근본적인 것은 경제거든요. 경제가 좋으면 잭슨홀 미팅으로 하락했더라도 주식은 다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파월의 발언을 보면 대략적으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고, 고용의 둔화가 있을 것이고, 소비 지출 둔화가 예상이 된다는 부분으로 들렸습니다. 많은 곳에서는 트럼프에게 무릎을 꿇었다, 자기 살 길 찾으려고 노력한다, 의장 임기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있으려고 하고 이사직은 지키려고 한다,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파월의 말에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에 주목한다는 게 카지노판에서 돈을 베팅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기다리는 쪽으로 점점 투자자들이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전에는 펀디멘털적인 부분에 집중을 했지만 지금은 도박적인 주식판이 되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예상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파월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냐 안 좋냐가 중요하고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에 조금 더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금리를 내려야 증시가 올라갈 거라는 단순한 주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파월은 매파적 발언을 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증시는 폭락하거나 조정의 시작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죠. 미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파월은 트럼프에게 무릎 꿇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지금 미국 현재 상황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제가 미국에서 수입과 수출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오를 거라 보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건들과 관세가 붙은 물건들이 합쳐지면서 가격에 물타기가 되었기 때문에 확 오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르긴 오른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다 빠져나가고 관세가 붙은 물건들만 남게 되면서 가격이 또 오르게 되었습니다. 관세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고가 소진되면 새 물건부터 관세가 반영돼서 가격이 오르지만 일정 시점을 지나면 안정이 됩니다. 물건값이 튀지만 않으면 괜찮고 물건값의 작은 변동성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돈을 많이 풀기도 했지만 임금 상승이 멈추지 않았고 운송회사들이 해운비를 매번 끊이지 않게 올렸기 때문에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우리가 겪은 것이지만 이번엔 다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관세가 추가적으로 오르지 않거나 임금 상승이나 해운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상황이 아니라면 파월이 이야기한 대로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 있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조금 오르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긴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모든 것엔 박스라는 것이 있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인플레이션도 오르다가 어느 구간 이상적으로 오르기 시작해야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지 단기적인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올랐다고 해도 경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고용 쪽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 주위에 둘러보면 요즘 경제가 나쁘지는 않지만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나쁘지는 않지만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게 되면 고용이 안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데 구조적 변화로 고용 둔화에 더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AI 때문에 대학 졸업한 사람들의 고용이 눈에 띄게 줄고 있고요. 기본적인 것은 AI에게 하게 만들고 어느 정도 나오면 시니어들이나 미들급에서 작업을 시작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 쪽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은 아닐 테지만요.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AI가 미국의 실업률을 높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힌트로 증시가 올라가긴 했지만 펀디멘탈적으로 해석해보면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쪽으로 볼 수도 있어서 증시 상승에만 환호할 것이 아니고 계속 강조드린 펀디멘탈적인 부분을 더 가까이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파월은 연준 의장일 뿐이지 저같이 현업에서 뛰면서 느끼면서 경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크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지만요. 파월도 지금은 살아야 하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다 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파월의 이야기는 전에 했던 이야기들 중에 제일 현재 상황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펀디멘탈적인 것을 보고 매물대 매수만 합니다. 멤버십에서도 간보지 마시고 매물대 매수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도박 같은 주식보다는 좋은 운용 방식을 배우시고 투자해 나가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단타나 스윙을 하긴 하지만 주식의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 또 아셔야 하는 것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인하를 한다고 경제가 그것 때문에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만으로 잡힌 걸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고 안 좋은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금리 인상은 경제가 좋을 때 하고요. 경제가 안 좋을 때 금리 인하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금리 인상한다고 집값이 잡혔나요? 아주 많이 올라서 멈췄죠. 물건값이 떨어졌나요? 올라서 멈춘 거죠. 금리 인상만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준 걸까요? 경제학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주식이 된다면 너무 쉬운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CNBC에서나 많은 경제학자들이 책을 통해서 연준이 의미 없는 조직이기도 하고 없어져야 하거나 민간인들을 연준 이사로 들여서 서민 생활도 살피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아직도 많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과 인하가 증시의 방향성을 정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엿들을 뿐이지 그들이 증시의 방향성을 정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쉽습니다. 말씀드린 6150, 6100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이 매파적으로 반언을 해서 하락을 했더라도 경제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 증시라면 다시 올라왔을 겁니다. 작년에 엔캐리 자금 기억하세요? 제가 엔캐리 자금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얼마가 거래되는지도 알 수 없다라고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만 엔캐리 자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얼마가 거래가 되고 있다고 했던 유튜버도 다시 모른다고 이야기를 바꾸기도 했었죠. 엔캐리 자금으로 공포를 만들어도 이 초록색 선만 안 깨지면 된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을 지켜주면서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도 폭락한다, 어쩐다 이야기 많았지만 그 구간 밑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그때에도 누구는 매수를 하고 누구는 불안함에 매도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익숙해지면 쉬운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시거나 안 하시기 때문에 다 같은 방법으로 주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하시면서 목매는 주식이 아닌 여유로운 주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S&P 500 미니 선물은 아무 문제가 없는 자리에 서 있고요. 악재가 나와도 6150부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51선에 반등을 해줬는데요. 처음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51선으로 기준을 많이 뒀을 겁니다. 기관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51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아는데 잘 이용하게끔 도와줄 일은 없겠죠. 51선도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고 의미 없는 51선일 때도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고요. 그냥 딱 봐도 51선 지켜줬으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지금 증시의 상승과 하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매물대 매수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상승한다, 하락한다에 집중하시기보단 기준을 세우시고 증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주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150만 보세요. 지금 자리에서 6150까지 내려가면
더욱더 공포스러울 수 있지만 6150까지 버티는 겁니다. 이 자리는 변화할 수 있으니 변화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팔란티어, 공매도. 저는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분들에게 주식의 원리를 먼저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갭을 채우면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 게 좋은 차트의 정석입니다. 158 구간을 지켜주면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300, 335 구간만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35 위에서 머물러주면 단기적으로 350 위로는 360, 370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수렴하는 게 보이는데요. 과거 코스트코도 크게 수렴을 하면서 큰 상승이 있었거든요. 근데 크게 수렴하면 많이 흔들립니다. 이미 많이 흔들리는 것은 느끼셨을 텐데요. 더 흔들릴 수 있으니 알아두시고요. 흔들리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300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렌 18불 50에 매물대 있었고요. 20일 정고점 위에서 주가가 머무르게 되면 26, 28 구간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피그마는 100 밑으로 하락 시 80까지 볼 수 있다고 해드렸었죠. 처음 80으로 하락이 있었을 때 매수해서 수익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더 내려온 지금 상황에서는 80 구간 위로 확실히 올라와 주지 않고 하락하게 되면 50 밑으로도 하락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180 저항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고점은 185 구간인데요. 저항선이라고 선 하나 딱 그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항 박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180, 185 저항 박스를 넘어줘야 추가 상승 가능해지겠습니다. SOXL 단기적으로 매물대는 24에 있습니다. 22 구간도 여전히 매물대로 유효한데요. 지금은 22 밑으로 내려가는 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4를 지켜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서클은 140 부근 이 선까지 열려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자리가 무너지면 100 부근의 매물대가 형성이 될 수 있고요. 무너지면 지켜봐야겠지만 64 부근이나 아래로 하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MNR 이 구간 38, 40 구간에서 매수하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된다고 해드렸고요. 상승을 했고 익절한 분들도 계시고요. 마음 급하게 들어가시려면 50 구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40 부근에서 밑으로 기다리셨다가 매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IonQ 제가 2주 전 영상에서 36 부근 매물대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수익이실 겁니다. 매물대는 지지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켜줘야 하고 위로는 40, 41의 저항이 있으니까요. 단타하신 분들은 이점 구간으로 쓰시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위로 넘어서는지 기준 세우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THU 제 영상을 보셨다면 수익이실 겁니다. 139자리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175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75는 추격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알아두시고 증시를 잘 살피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멤버십에서는 54 매물대 사용들을 하셨고요. 단타분들은 75, 80 구간 가능하시고 80을 지켜주면 90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한 번 느끼셨을 겁니다. 곧 조정이 올지 폭락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지만 증시는 경제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심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기준을 세우고 심리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면서 주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지수를 확인하는 투자자가 되시고요. 경제 연구가 아닌 경제 소설가의 이야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주식하자고요.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